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국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문재인이 임명을 강행하든 아니면 조국이 자진 사퇴를 하든 저는 이 조국이란 존재가 문재인 정권에게 커다란 타격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지난해 가을에 문재인 정권의 쇠락을 알리는 낙엽 시리즈에 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는 11월 9일이면 문재인 정권이 정확하게 2년 6개월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입니다. 11월 9일이 되면 아마 만추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기 시작한 가을서부터 어쩌면 낙엽이 줄줄이 지기 시작할지 모른다. 만약에 내년 4월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이 크게 패하게 된다면 모든 사태의 본격적인 시작은 윤석열과 조국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론조사를 믿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나오고 있는 길거리 여론조사, 오히려 그것이 더 진실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해 가을에 쭉 얘기해드렸던 문재인 정권의 낙엽 시리즈,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모여서 어디서 폭발했느냐. 지난 봄 4.3 보궐선거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4.3에서 나타난 민심의 이반을 믿습니다. 왜냐, 제가 32년 언론인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지켜봤던 선거의 본질, 권력이 패하는 선거는 여지없이 침묵하는 다수가 투표장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잡히지 않았던 민심,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침묵하는 다수의 이론입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그래서 제가 이 조국 사태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 측에서 보자면 올 것이 온 것 아니겠는가. 제가 왜 이 사태의 폭발성이 큰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조국 본인은 아주 위선의 결정판입니다. 많은 지식인들, 특히 좌파 지식인들, 끔찍한 위선을 보여주는 사례가 많지만 조국은 그 중에서도 아주 압권입니다. 결정판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홍대 앞에서 문재인의 선거운동 행사 사회를 본 두 사람의 남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금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또 한 사람은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 이 두 사람이 이른바 문재인의 허그 행사, 지지자가 연단에 올라오면 크게 포옹을 하는 이 허그 행사의 사회를 보면서 그 이전에도 조국은 여러 사람들의 후원 회장을 맡고 정말이지 이 나라의 대표적인 폴리페서로 활동을 했죠. 그가 폴리페서의 정의를 내리기를 강이나 학업은 제쳐두고 등한시하면서 정치권 언저리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정의에 그대로 맞는 사람이 본인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폴리페서가 아니라 사회참여, 안가주망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서울대 학생들이 꼽는 아주 이 창피한 서울대 동문 넘버1으로 꼽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민심 이반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조국의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민정수석이 되자마자 두 달 후에 부인과 가족이 10억 5천만 원의 펀드 투자, 약정은 74억짜리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자신은 무슨 그 박종철군 치사 사건의 박종철을 괴롭혔던 천민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에 항거하기 위해서 폴리페서 활동을 하게 됐다, 이런 식의 사회에 참여하게 됐다, 이런 식의 얘기를 버젓이 해대면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한국당이 얘기한 가족 사기단, 조국의 가족 사기단 의혹, 이 집안이 운영하던 창원의 웅동학원, 중학교 하나를 가지고 있는 웅동학원을 둘러싼
그 웅동학원으로부터 재산을 빼내려고 하는 일종의 조국의 동생, 전처, 뭐 아버지, 모친, 뭐 이런 사람이 관련된 한국당이 얘기한 가족 사기단 의혹,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온갖 조국이 보여주는 이 철저한 어떤 그 이 위선이 압권이자 결정판이라는 것이 민심의 마음 한가운데를 강타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이 가족이 천민자본주의. 시청자 여러분, 지금 많은 젊은 세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를 들자면 일감 몰아주기, 특혜, 그리고 완전히 금수저를 타고나는 것, 그리고 뭐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위장 이혼을 하고 또 조국의 부인과 또 조국 동생의 전처 사이에 벌어진 이상한 부동산 거래, 젊은 유권자들이 아주 이 분노를 느낄 만한 여러 가지 요소를 이 조국 가족이 가지고 있다는 것. 천민자본주의. 세 번째는 문재인의 신복이자 최측근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어떤 민심 위반과 민심의 분노, 개탄, 좌절 이런 물결이 문재인의 턱 밑까지 올라왔다는 것. 과거 있었던 예를 들자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그 여비서 세금 3천만 원 외유 사건이라든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26억짜리 흑석동 투기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리고 청문회에서 자진낭만 사람들의 벌어졌던 각종 부동산 투기, 음주운전, 뭐 표절, 뭐 여러 가지 그런 이 비리와 하자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은 다 문재인과 나름대로의 거리가 있었다라는 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청와대의 문재인의 등불 아래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대변인이지만 조국과 문재인 사이에 이 형성되어 있는 10년 찰떡 동맹의 관계에 비춰봤을 때는 김의겸이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조국이란 인물이 문재인과의 거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의 폭발성이 대단히 크다라는 점. 네 번째는 조국과 윤석열의 상징성. 조국이 만약에 법무장관으로 임명이 강행된다면 법무장관에는 조국, 검찰총장에는 윤석열, 이 두 사람, 윤석열이 청문회에서 그런 뻔뻔한 거짓말을 그렇게 해냈던, 그리고 조국의 그 장모와, 윤석열의 장모와 둘러싼 각종 논란, 어쨌거나 그런 두 명의 논란과 의혹의 당사자들이, 한 사람은 이 두 사람이 전부 다 이 법과 질서를 지키는 이 나라의 사법체계의 수장,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을 맡는다는 사실, 이 사실이 또 침묵하는 다수들이 아주 주목하고 지켜보는 그런 사안입니다. 다섯 번째, 문재인의 막가파 불통. 막가파 불통으로 치닫던 지도자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기자회견 한번 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들이 조국이라든가 또는 문재인의 인사 스타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이 문재인에 대해서 물어볼 내용이 너무나도 많은데 아주 막가파식, 배째라식으로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아무리 너희들은 거의 국민들에게 너희들은 개 돼지다, 마음대로 떠들어봐라, 제1야당 뭐 마음대로 뭐 청문회에서 소리 질러봐라, 나는 임명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배째라 막가파 불통, 이것은 철저하게 부메랑을 맞을 것이다. 다섯 번째, 천박한 이 당일 버티기. 이 후보자들 완전히 윤석열이라든가 또는 뭐 박영선이라든가 뭐 지금까지 쭉 논란이 됐던 김현철이라든가 이런 이 장관 후보자들, 하루만 버티면 나는 장관이 될 수 있다, 하루만 버티면 나는 가문의 영광이 되는 감투를 달 수 있다. 문재인과 완전히 텔레파시가 통해가지고 문재인은 역시 후보들에게 하루만 잘 버텨라, 네가 얼마나 비리와 하자가 있는지 나는 관심 없다, 네가 청문회 하루만 잘 버티면 너는 장관이 될 수 있고 나는 내각을 구성을 할 수 있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식의 이 당일 버티기, 아주 천박한 수준으로 추락한 이 당일 버티기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 다음에 참여연대, 경실련, 이런 뭐 좌파,
그다음에 민노총 이런 좌파 단체들이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엄청난 심적인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단체의 서민을 위한다는 조직 민노총, 그리고 그런 시민단체 참여연대, 그리고 그런 정당 정의당, 이런 좌파 시민단체 정당 노조들이 지금 조국 사태가 보여주는 각종 추잡한 면에 관해서 어떤 심경을 갖고 있겠습니까? 문재인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그리고 좌파 권력이 흔들릴까봐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그들의 심경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제가 얘기하는 7가지 요인이 쌓여서 내년 4월에 선거라는 형식으로 폭발할 것이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냐? 침묵하는 다수들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